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4, 5, 7장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8장을 보는 게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게 찰스 테일러에 대한 그 소위 찰스 테일러가 썼던 영어 논문 이 책, 이 멀티 컬리전 이게 이제 소위 그 국제 세미나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찰스 테일러가 기조 발전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논문들이 주로 나오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그 비판자가 누구냐면 그 하버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버마스 입장과 찰스 테일러의 입장을 비교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 8장이 바로 이제 그 영어 논문 하버마스가 발표했던 영어 논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게 이 책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제목이 이 8장에서 하버마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럼 뭐냐면 이 찰스 테일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퀘벡주의 소수 민족들에게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50명 이상의 작업장에서는 뭐 불어만 사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영어를 쓰는 학교에 안 보내도록 뭐 하는 걸 인정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권리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소수 정체성, 문화적인 정체성도 하나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뭐 소수 프랑스 문화를 인정하자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테일러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주의 1과 자유주의 2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유주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전형적인 하버마스가 얘기했던 전형적인 무슨 뭐 소유권, 정치적 참정권 이런 거를 보장하는 것이 정치적인 자유주의 1, 그러니까 자유주의 시대의 어떤 정치 틀이고 자유주의 틀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변형된 정체성이 새로운 의미 지평이란 말을 써요. 의미 지평이 넓어져서 새로운 문화적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거를 이제 자유주의의 또 다른 형태를 자유주의 2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사실은 이 영어 논문이 그렇게 뭐 그렇게 잘 쓴 논문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어떤 문화적인 관점에서 자유주의를 재해석하고 있고 그 문화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가치의 어떤 다른 사람을 보거나 타자를 보거나 아니면 무슨 문화를 보거나 이런 가치에 대한 의미가 자유주의 원에서는 굉장히 법적인 걸로 한정돼 있고 이 협소하다면 이 찰스 테일러는 그걸 확대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확대시킨다는 의미를 이제 해겔의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설명을 해요. 그건 나중에 찰스 테일러 설명할 때 다시 제가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버마스가 이 8장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이 논문의 제목에서 그 소위 테일러의 입장을 비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239페이지 이렇게 써요. 하버마스가 이제 뭐라고 들으냐면 첫눈에 보아도 집단적 정체성의 인정과 문화적 생활 양식의 동등한 권리 부여에 대한 요구는 다른 것이다 이런 말을 써요. 239페이지 위의 문장인데 그러니까 하버마스 입장 딱 단단해요. 뭐 소수민족 예를 들어서 다시 뭐 퀘벡주의 얘기하면 불어를 쓴다. 그래서 프랑스 문화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집단적인 정체성이죠. 그것과 그 사람들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찰스 테일러는 그런 소수 문화라고 하는 가치, 그걸 의미 지평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바로 권리의 문제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늘 얘기하지만 의사소통적인 합리성 위에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런 권리를 주는 것이 맞는지를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제정하고 이런 절차가 다 빠지고 무조건 너 소수민족이야 그냥 너도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문화니까 너를 인정해 줄게 그리고 바로 권리 부여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의사소통의 절차가 빠졌고 법적인 타당성의 검증이 빠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하버마스가 이제 뭐 좀 말이 어렵게 뭘 자꾸 쓰는데 그 뭐 이런 거예요. 그 240페이지에서 보면 고유한 정체성, 성별, 인종, 종족과 관계없는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런 그 어떤 관행, 융합된 행위 형식과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하버마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집단 정체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고 설명할까? 하버마스가 예를 들면 여권주의, 그러니까 여자들이 1830년대부터 그 권리 서유럽에서 정치적인 권리나 참정권을 보장받으려고 투쟁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꽤 오랫동안 투쟁했어. 그래서 실제로 정치적인 참정권을 보장받은 거는
1930년쯤 돼서 와요. 투표권을 얻고 피선거권을 얻고 하는 건 꽤 한 5, 60년 이상의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마스 입장은 그것과, 여기 보면 여성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과 그런 소수민족들이 권리를 얻는 것과 똑같은 절차 아니냐. 여성들도 서면 뭐 자기 주장하다가 그것이 어떤 법적인 절차로 이렇게 포용되면서 서로 토론하고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를 확실히 서로 의사소통한 다음에 그걸 법으로 제정한 다음에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법이었는지를 또 타당하고 검증했다.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소수민족 문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테일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테일러는 위협받고 있는 문화적 생활 형식들의 존속을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지위 보장을 허용하고, 그럼으로써 이 집단의 구성원들을 생산해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정책들을 허용하는 반대 모델을 제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또 계속 읽을게요. 예를 들어 미래 세대들도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도록 배려하는 정책들을 통해서 말이다. 그러니까 프랑스 그 소수민족 퀘벡주에서 그 사람들이 불어를 씀으로써 그 불어를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라는 거죠. 그걸 먼저 전제하고 나서 법적인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뭐가 앞뒤가 순서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러한 정책이 오로지 현재 국민에게 특정 가능성을 열어주려는 목적만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말이 좀 어렵죠. 예. 그러나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여권주의를 얘기하면서 여자들이 권리를 가졌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인정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것처럼 법적인 권리를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246쪽부터 뭐라가 나오냐면 그 소위 문화적인 투쟁의 양상이 지금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여권주의적인, 그러니까 아주 소수민족, 소수자, 장애인,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투쟁이고, 두 번째는 소수 종족과 소수 문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캐나다처럼 소수 민족에 대한 용이죠. 그러니까 여권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들의 참정권이라고 하는 문제는 소수 민족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도외시했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1830년대부터 논의가 되다가 1930년대에 100년 가까이 지나서 여자들이 참정권이 얻어진 거고, 그다음 소수 민족은 예를 들면 뭐 스페인에서 바스크 민족이라든가 뭐 프랑스에서 그런 그 산악 지역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있어요. 또 퀘벡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어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불어권을 사용하는 사람은 소수 민족,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후발 민족주의 국가들, 뭐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이태리 같은 나라들이 예전에 무슨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대항해서 우리도 뭐 민족적인 정체성을 찾아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적인 소수 어떤 문제였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유럽의 서구 문화의 헤게모니에 대항해서 벌써 제3세기에서 우리의 어떤 식민지적인 그 근성을 버리고 어떤 자기만의 문화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투쟁 양상, 인정 투쟁의 양상이. 그게 지금 246, 247, 248 이렇게 쭉 있는데, 하버마스 입장에서는 찰스 테일러가 얘기했던 퀘벡주의 소수자 문제는 뭐예요? 소수 민족과 소수 인종과 아니면 무슨 후발 민족주의, 이태리나 독일 상황과 비슷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문화적인 투쟁이라는 걸 인정 투쟁이라는 개념으로 전부 다 이렇게 그 뭉뚱그려서 한 번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권주의, 여자들이 참정권을 얻는 것과 소수민족이 어떤 권리를 얻는 것과, 그 다음 제3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서구의 헤게모니로부터 독립해서 자기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을 찾는 거, 이거 다 다른 건데 그거를 찰스 테일러는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으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과 정치의 문제인데, 하버마스 보기에 법과 정치의 문제인데 그냥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251페이지. 법의 제정자들은 오로지 입법 과정의 참여로서만 자유로운데, 이때 이 입법 과정은 그런 방식으로 결의된 규범들이 합리적인 동기에 의한 보편적인 동의를 받을 만하다고 모두가 간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방식의 의사소통 형식을 통해서 수행되는 과정이어야 된다. 규범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 없이 법치국가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보편적으로 동의를 하고, 예를 다시 찰스 테일러의 예를 들어보면 퀘벡주의인 사람뿐만이 아니고 영어 사용권의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이거 그 사람들한테 이런 권리를 줄만하다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캐나다의 정치는 그게 아니고 찰스 텔레의 입장도 그게 아니고 그냥 퀘벡 사람들 소수주민자 그 가치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니 너희들도 50인 이상의 작업장에서 불어만 쓰도록 하고 영어를 쓰는 학교에는 안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러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시혜를 하듯이 뭘 주듯이 그냥 특권을 두듯이 결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버마스 입장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이론이라는 거예요. 하버마스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인정돼야 되는데 테일러는 마치 무슨 문화적인 이론처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57페이지 한 번만 더 읽으면 의사소통 구조를 잘 갖는 기능하는 공론장이 존재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평등한 주관적 권리를 실현하는 민주적 과정은 상이한 종족 집단과 그들의 문화적 생활 형식들의 동권적 공존의 보장에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론장을 통해서 소수민족에도 필요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전체 국민들이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버마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예를 통해서 보면 외국인 난민들이 들어오거나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전체 국민 투표를 하거나 의사소통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해야지 무슨 적십자단에서 이렇게 하듯이 너희들도 줄게 너희들도 줄게 이런 문제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하버마스의 입장에 더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직 법적인 절차를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끊고 갑시다.